자, 이제 상관관계에 나가볼게요. 상관관계랑 상점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네, 진짜 3-2 끝까지 다 없는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고 싶네요. 맨날 성전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래.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기온 데이터. 아니다. 기온 데이터가 있고요. 매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에 관한 데이터냐면 우리 어머니가 운영하는 흑염소 해장국집 매출 데이터라고 가정해보죠. 하루 단위 매출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거는 RC 데이터로 뽑은 거예요. 보통 10도일 때 하루 100만 원을 판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좋겠다. 맨날 100만 원씩 팔 수 있어요. 쉽지 않은데. 그리고 15도일 때 110만 원, 20도일 때 115만 원, 25도일 때 130만 원, 30도일 때 150만 원, 35도씨일 때 170만 원. 하루를 이렇게 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가게는 날씨가 더워질수록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왁구로, 이런 거 왁구로 본다 그러거든요. 윤곽으로 보는 거죠. 왁구는 윤곽에 속된 말이에요. 왁구가 좋은데요? 근데 실제로 흑염소 해장국은 보양식 개념이기 때문에 날씨가 더워지면 많이들 찾으세요. 실제로 값은 조금 낮지만 이거보다. 추울 때는 잘 오지 일단 추울 때는 잘 오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이 내가 왁구로 평가했잖아요. 윤곽으로 봤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느낌으로. 걔를 그래프로 표현할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집이 실제로 이게 아니라 하루에 이렇게 팔아. 그럼 절대 왁구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때부터는 좀 전문적이 돼야겠죠. 그래서 X축, Y축을 설정하게 됩니다. X축은 매출 그래프고요. Y축은 기온 그래프라고 해요. 그러면 매출이 X좌표니까 1000,10을 대강 찍어요. 1100,15를 대강 찍어요. 1150,20을 대강 찍어요. 1300,25를 대강 찍어요. 1300,30을 대강 찍어요. 1700,35를 대강 찍어요. 뭔가 상승하는 직선이 대강 보이시죠? 눈으로. 아직 안 보인다고요? 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보일 거예요. 실제로 이 중에서 이공계열을 가서 통계를 배우시는 분은 여기서 얘를 대표하는 이 주황색 라인을 찾는 것도 배우실 거예요. 이거를 회귀선이라고 하거든요. regression line이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까진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그래프
산점도라 그러거든요. 흩을 산 점점 그림도 산점도라고 부르고요. 점이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흩어지다 영어로 뭐죠? 네? 흩어지다 자동사로 스캐러가 있죠. 스캐러. 그래서 이걸 스캐러 플롯이라고 해요. 엄청난 사실을 보유하고 있죠. 내가 깜빡해요. 4년제 대학교라는 걸 내가 끊임없이 인증해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제 4년제 맞아를 의심하는 거예요. 분명 4년제는 거예요. 이런 산점도가 점이 이렇게 흩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스캐러라는 단어를 쓰고요. 산점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매출과 기온이 상관이 있다라고 배워요. 근데 동반 상승하죠.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지티브한 상관관계,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는 relation이잖아요. 상관관계를 할 거면 correl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collaboration, collaboratory, correlation, 뭔가 상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관계, 얘네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동반상승관계, 양해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물어보는 거죠. 인과관계랑은 뭐가 다를까요? 인과관계 들어보셨어요? 인과관계? 체리. 원인과 결과관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온도가 높다라는 원인 때문에 잘 나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관계랑 상관관계의 차이점은 거기 있는데요. 원인 결과는 조금 더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 매출과 기온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우리 집에서 팔고 있는 게 하필 보양식이고, 보양식은 날이 더워질 때 몸을 좀 챙겨야 된다는 인식이 깔려 있고, 그 인식을 깔려 있는 메뉴를 파니까 날이 더워질 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꽤 긴 체인을 형성하고 있어서 서로 어느 정도의 상관은 있지만, 매출이 높다가 직접적인 원인, 온도가 높다가 직접적인 원인인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집이 음식을 개판 5분 전으로 팔더라도 간을 다 안 맞춰. 그래도 온도가 높으면 매출이 높아야 해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상관관계랑 인과관계의 차이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온도가 높으면 물이 끓죠.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아니에요. 걔는 온도가 어느 임계점을 올라가면 반드시 물이 끓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전에 데이터 분석을 좀 해줄 때 이런 걸 만든 적이 있거든요. AI 모의 면접해서 데이터 분석을 조금 내가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승우가 여기 카메라 앞에서 막 대답을 해요. 어떤 회사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요. 그랬을 때 승우의 면접 점수가 수치화돼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요거를 자동화해서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챗GPT 기반으로 만들면 이런 게 쉽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하필 면접에서 학습시킨 데이터가 안경 낀 남성들이 면접을 잘게 똑똑한 애들이 왔던 거예요. 하필. 그리고 안경 안 낀 남성들은 조금 준비가 덜 된 애들이 왔어. 그러면 얘가 학습할 때 면접 점수랑 안경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안경 낀 남자들이
기본적으로 면접을 잘 봤었어.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안경이 점수랑 연관이 있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죠. 똑같이 공부 못하던 애가 안경 낀다고 공부를 잘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볼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안경을 꼈기 때문에 잘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컴퓨터는 그런 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 우리 AI 할 때 AI 윤리를 따질 때 이런 것까지 가거든요.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AI 입장에서는 안경이랑 점수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상관관계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이 아니고요. 인과관계는 옳다 그르다의 개념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거기까지 요구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단 알고 그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안경 낀 남성이라 그랬지만 정확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차이가 좀 있대요. 실제로 학습시켜보면. 그래서 젠더 문제가 좀 나서 이 모의 면접이 조금 윤리적으로 걸러내는 그 기술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구현을 못했었고요. 그러면 또 상관관계이죠. 한번 그럼 우리 이제 계속 다양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적과 상관관계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승은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건 뭔 것 같아요? 항목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항목. 마치 우리 집에서 매출과 기울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공부량, 공부 시간으로 한정을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량이라고 하는 건 좀 추상적이니까. 좋아요. 공부량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게 이게 인과관계가 아니라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다 그래서 성적이 꼭 높은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항목이니까. 체리는 또 뭐 있는 것 같아요? 상관관계에 있는 거,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 수학으로 한정한다면 푼 문제수. 그럴 수 있죠. 연습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연우는요? 방식을 정량화할 수는 없죠. 우리는 양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추가해볼까요? 뭐 없을까? 야, 너 그러지 않아? 내가 산 책 문제집의 권수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공부 안 하는 애들보다는 한 애들이 조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물론 책을 많이 샀다고 해서 성적이 높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요. 시야가 하나만 넣어주세요. 뭐 있을까요? 좀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오! 나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 자는 시간이 적다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많아야 될 것 같거든요. 자는 시간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자는 시간 12시간 넘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그래도 한번 포함해보죠. 좋아요. 수면 시간. 정확히는 수면 시간의 분산이 중요할 겁니다. 왜 수면 시간이 잘 흔들리지 않는 학생들이 규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오, 좋아요. 사실 이런 게 통계는 중요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 성적이, 그러니까 안 할수록 성적 높아지는 것들. 한번 생각해보죠. 주희야, 뭐 있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얘가 많아지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들. 많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는 것들. 핸드폰 사용 시간 충분히 그럴듯하죠. 절대적인 시간을 많이 뺏어가니까요. 집중력도 흐리고요. 그러면 이제 꼭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많이 쓴다고 성적이 떨어지는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상관관계에 있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서영아, 뭐 있을 것 같아요? 음의 상관관계 이런 거? 공부랑 상상력을 좀 말해볼까? 이걸 많이 하면 성적이 떨어지더라. 오, 좋아요.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 사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 걸 알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넣어볼게요. 전교 1등이라고 친구들을 안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이나, 음의 상관관계인 거 뭐 있을까?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 횟수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 건 어느 정도 대답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횟수.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여기 정답이 주어져 있지 않은 건데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건 어느 정도 회피한 거니까. 하지만 그걸 의도한 거였기 때문에 제이들이 정말 잘했어요. 혜민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많이 하면 성적 떨어지더라. 앞에 본보기가 있잖아요. 수업 시간 때 자는 횟수? 전교 1등이 조는 건 안 못 봤어요, 별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친구들이 잠을 덜 자도 덜 잘 텐데 그 친구들이 조는 건 잘 못 봤어요. 그죠? 조는 시간, 뭐 횟수. 네,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존다고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을 많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우리 실생활이 옳고 그름으로 구분되진 않잖아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프레딕트 할 수 있는 거지. 저 새끼는 수업 시간 때 졸고 친구들을 겁나 많이 만나면 핸드폰 사용 시간이 높고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하는 횟수가 많다? 아니, 그러면은 성적이 안 나오는 습관들을 갖고 있구나 라고 선생님들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이 상관관계에 대한 것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근데 그 상관관계도 강한 상관관계가 있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한번 그거를 그러면 우리 모두의 난제 학원 개수 한번 해볼까요? 학원 개수 학원을 다니는 개수 체린이 몇 개 다닙니까? 이수학 학원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응? 3개? 시험이 몇 개 다녀요? 2개? 면허는요? 3개 특강을 따로 쓰면 4개 3개, 2개, 4개 시험이도 특강을 따로 세면 3개인 거죠. 저거까지 한번 봐볼게요. 한번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거 성적 수학 성적으로 하던 거죠. 그리고 공부량은 공부량보다 공부 시간이 맞죠. 만약에 공부 시간과 성적의 상관관계를 본다면 내 생각에는 내 짐작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아마 꽤 직접적인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얄쌍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집의 양 있죠. 얘는 굉장히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마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넓게 분포할 것 같아요. 여기가 내가 산 책의 양이에요. 여기가 성적이고요. 그러면 얘는 지금 굉장히 넓게 분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책의 권수가 적다고 해서 성적이 반드시 낮은 거 아니에요. 꽤 높거든요. 근데 반대로 책을 많이 샀다고 해서 성적이 높은 게 아니에요. 성적 낮거든요. 분포가 넓게 되니까 어떤 직선으로 딱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약한 상관관계를 가질 거예요. 약한 플러스 상관관계. 그래서 여기는 positive라고 부르고 여기는 weak이라고 부릅니다. 약하다 그래서. 성적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산책의 권수가 높은 건 아니야. 전체적으로는 조금 있긴 한데, 근데 반면에 공부 시간은 그래도 좀 정직하죠. 공부 열심히 한 애, 공부 시간 많이 들인 애가 그래도 성적이 높겠죠. 그럼 반문할 거예요. 아 선생님, 얘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 이만큼에 성적이 이만큼 높게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부 시간이 더 많은데 성적이 좀 더 낮아요. 그러면 재능의 차이일 수 있죠. 방식의 차이구나. 하지만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두고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강하다고요. 자, 또 해볼게요. 음의 상관관계. 핸드폰 사용 시간 좀 보죠. 핸드폰 사용 시간을, 여기를 성적, 여기를 핸드폰 사용 시간.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마 이렇게 점수가 점수를 위아래로 보는 거잖아요. 성적은 이렇게 보는 거고, 사용 시간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마 핸드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이쪽으로 분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적을수록 높아지다가 사실 이쯤에서 좀 넓어지겠죠. 핸드폰 사용 시간이 적다 그래서 성적이 항상 높은 건 아니니까. 근데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 정도 라인으로 대표할 수 있죠. 이런 얘가 전체적으로 이 주황색 라인으로 모여 있다. 그러니까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를 말할 수 있다고요. 반면에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는 영향력이 약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그냥 고정관념이에요. 친구들을 많이 만나더라도 성적은 난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의 분포를 갖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포가 넓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가 많은 애도 성적이 요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친구들을 절대 안 만나는 요 친구도 성적이 낮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반대 사례가 많아질 거예요. 분포가 넓을수록. 그래서 얘는 약한 마이너스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약한 음의 상관관계. weak negative correl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요, strong positive correl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요, strong negative correlation. 여기는 strong positive correlation.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포가 얄쌍하냐, 넓게 되어 있냐,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요. 아까 전에 내가 학원 개수 좀 얘기해보죠. 논란의 중심에 있죠. 학원
개수랑 성적은 나의 고정관념으로는 그렇게 상관관계가 없어요.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을 안 다닌다고 공부를 못하지 않고요.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학원을 안 다닌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분포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난잡한 상황을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분포에 증가도 감소도 아닌 그냥 이런 원형을 띄어요. 이러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죠? 학원 개수가 그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없다. 정확히 얘기해보면 여기를 학원 개수가 아니라 한 달에 지출하는 교육비의 총액으로 가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없다라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여기에 왔는데 이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선생님 난 공부하기 싫습니다. 날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으면 빡이 쳐요. 왜냐하면 어떤 느낌의 빡이냐면 왜 그 돈 내고 여기 와 있지? 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 그게 효도야. 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친구들이랑 만나면은 좀 시간이 있으면은 넌 꿈이 뭐니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왜 부모님이 가라는 학원 때문에 여기 와 있니? 넌 뭘로 성공하고 싶니? 넌 무엇으로 10년 뒤에 돈을 벌고 있고 싶니?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걔는 오기 싫은 거 부모님이 떠밀어서 온 거거든요. 근데 아직 자기 주장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말할 그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나만큼 조리 있게 말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학생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님의 등살에 떠밀려서 오는 건데 사실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죠. 얘 듣기 싫은 이유가 있거든요. 예의는 좀 없을 수 있지만 좀 그런 면에서 좀 빡이 칩니다. 너무 아깝잖아. 50만 원씩 나가잖아요. 특가는 더 비싸고.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빨리 가서 환불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기 왔는데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그죠, 정말? 왜냐면, 그러니까 내 동생도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 어린 내 동생도 지금 자기 꿈 찾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 공부를 안 가야 된다고 서로 얘기를 다 했어요. 요리 배우고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걔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좋은 거를 난 다 갖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다만 그 부모님의 등살을 못 이겨서 이 개수만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재고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왜 학원을 다니고 있지?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있지? 했을 때 그 목적성에 맞게 다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많이 다녀서 숙제를 못 해봤어요 라는 짓불이 라는 변명이 가장 허접해요. 사실은 좀 허접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고 다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 상황을. 근데 고치지 않아요. 그리고 변명만 그런 변명을 해요. 그게 조금 화가 나는 거죠. 왜 그러면은 집안에다가는 돈을 마이너스 하고 있고 왜 돈을 갖다 뿌리면서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 막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그러면 그만 다녀 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이죠. 그래서 전교 1등이라고 해서 학원 개수 많은 거 아니고요. 학원 안 다닌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개인 공부를 못해. 그것 때문에 못해. 얼른 그만둬. 뭔가 빨리 정리해. 그건 과분한 거예요, 당신한테. 그리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거 혼자 쳐내. 왜 그거를 바보같이 다 학원을 끼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어요. 다니기 싫어. 피곤해. 이러고 있는 분들한테는 꼭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에요. 이런 게. 상관관계를 배우면서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이 인문학적 통찰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근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은 벌써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끝났거든요.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놀랍겠지만 아까 전에 3점도 얘기했죠. 실제로 코딩에다가 데이터 2개 입력한 다음에 스케일러 플랫 입력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엑셀도 이렇게 해주고요. 상관관계란 무엇인가?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없어요. 그리고 한 직선으로 모일수록 상관관계가 강해집니다. 그 직선을 어떻게 띄우는데요? 그거는 대학 통계에서 여기서 통계를 배우실 분들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감히 얘기하건대 교양 과목에서 기초 통계랑 기초 미적분이랑 그리고 논리학 3개는 교양 과목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듣기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교양 과목 통계를 배우기 시작하면 문이과 어디에서 종사를 하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는 눈이 생겨요. 이런 라인을 잡아낼 수 있는 친구와 잡아낼 수 없는 친구는 아예 달라요. 뭐 이공계는 당연히 보실 거고요. 이공계가 아닌 뭐 상경 계열 아니면은 인문사회 계열이어도 뭐가 됐든 데이터는 다 본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 볼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거를 기초적인 것만 알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 통계 그리고 논리학 그리고 기초 미적분까지는 배우는 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교양 과목은 다 열려 있을 거예요. 이 3개는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논리학까지도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37페이지 다 설명이 드렸어요. 137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137 다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야, 너도 글씨를 좀 높게 쓸 수 있어. 네? X축에 평행한 것도 상관관계 없죠. 왜냐하면 크게 보면 원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원형이 좀 찌그러진 형 상황. 아, 설렌다. 목요일날 제인이 올 거 생각하니까 설렌다. 채린이도 올 거 생각하니까 채린이도 올 거 생각하니까 설렌다. 아, 학생의 저 함성 소리. 한숨이 아니죠, 함성이죠. 진짜 매워요. 행렬을 못 배울 거거든요. 아니, 이유가 없이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태극기 계양법도 알려줄게. 필요 없는데. 그럼 그건 빼고 행렬만 알려줄게.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2번이요? 다 찍으시면 되죠. 네, 지금 해보세요. 다 찍을 거예요, 내가. 네. 그래프의 기본이었죠. 반대로 찍었어. y는 x 대칭이 돼 있군요. 진짜 잘했네. 이제 코딩에서 하는 거 피벗 테이블 하면 됩니다.
기껏 지원은 그렇지 않았어. 전문 용어로 삽질을 한다 그러죠. 삽질도 해봐야 되죠. 일 분 뒤에 시작할게요. 시추랑 똑같습니다. 시추. 이거 시각이야. 치와와. 아, 이건 딱 치와와야. 치와와. 빼다 박았어. 이거 봐. 말보다 다르게 딱 치와와야. 아니 부정적으로 만드는 아니, 뭐,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대답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로요. 특성이 안 돼. 특성을 거부하시는 분. 사실이 안 돼. 그렇군요. 아니, 치와와가 그렇다는 거는.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자, 가보죠. 다음 3점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보시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건 니은, 미음. 그런데 미음 쪽이 훨씬 더 강하죠. X랑 Y가. 그러니까 공부 시간과 공부 성적과의 상관관계 느낌인 거죠. 근데 약하게 있는 거니까 내가 산 책의 권수랑 성적과의 상관관계인 거죠.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건 기억이랑 리을이겠네요. 기억은 직접적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리을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기억은 약한 음의 상관관계인 것 같아요. 친구 만나는 횟수, 핸드폰 사용 시간 뭐 이런 거겠죠. 상관관계가 없는 거는 디귿이랑 비읍인데요. 자, 비읍같이 선생님 약간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머리둘레랑 IQ 밑에 있죠. 자, 인간의 머리둘레는 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거기서 거길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해봤자 이런 범위를 뛸 텐데 IQ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IQ 분포는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머리둘레랑 IQ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히틀러스럽죠. 히틀러가 실제로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요. 진짜요. 그때 골상학이라 그래서 머리가 그러니까 IQ가 높은 실제로 골상학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그거랑 우생학이라는 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독일인들이 뛰어난 지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머리 둘레와 이런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연구가 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수용소가 있기도 했고요. 웃을 일은 아닌데 그렇게.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닌 게 그래서 보통 이제 유대인들 탄압하거나 그럴 때 많이 쓰였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논리까지 나온 거거든요. 실제로 이 상관관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뉴스 기사나 그런데 많이 보입니다. 상관관계를 오인해서 일부러 오용해서 자기 논리 근거로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약간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근데 어찌됐든 이게 머리둘레랑 IQ, 골상학이라 그래서 뼈 골자의 모양 상타 써서 골상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비읍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상한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IQ는 크고 작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디귿 비읍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점도를 찍어보래요.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학습 시간. 그러니까 이 교재가 옛날 교재임을 의미하는 거죠. 컴퓨터 사용 시간이 아니라 핸드폰 사용 시간으로 바꿨어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가 컴퓨터 사용 시간, 여기는 학습 시간이에요. 보면은 0.5,3, 0.5 다 찍어볼게요. 뭐 1, 2, 3 했을 때 0.5,3, 1.5,1.5, 2,2.5, 1,3.5, 0.5,4, 3.5,1, 2,1, 2.5,2, 2,1.5, 1,3. 보면은 대체적으로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주장하겠죠. 엄마, 컴퓨터를 많이 한다 그래서 학습 시간이 적은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경향성.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 근데 우리 산포도 배울 때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보는 분산이나 그렇게 수치화를 할 수 있었잖아요. 상관관계를 수치화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걸 이제 대학 가서 배워요. 정확히는. 지금 여러분 그래프를 보고 윤곽 우로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 정도에 퍼져 있는 정도를 어떻게 수치화하는지는 가서 배웁니다. 뭐 MSE라든지 RMSE라든지 MAE라든지 RMAE라든지 뭐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은 밑에 친구는 3,0.5고요. 표가 지금 같은 표군요. 뭐 3,0.5 계속 찍어볼게요. 3,0.5 이런 식으로 다 찍힐 거라고요. 지금 내가 밑줄만 찍었거든요. 두 반인 줄 알았는데 반이 하나였고 여기다 들어오네요.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죠. 괜찮죠? 자, 이거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호소하는 겁니다. 근데 추론해볼 수 있죠.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난방을 많이 뗄 테니까 난방비는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겨울철 기온이 떨어지면 난방 비용은 올라가게 돼 있겠지.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죠. 도시의 인구수와 교통량. 도시의 인구수가 많으면 그만큼 이동하려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교통량도 많아질 것이다. 양의 상관관계. 머리둘레 IQ는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 볼게요. 재밌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확인 문제 1, 2, 3, 4번까지 해볼래요?
5단노트랑 2-RPM. 밖에 없어요. 5단노트 양이 한 30개 대쯤 돼야 되니까. 그 빠졌어. 수요일날 드리긴 했었어요. 당신 받았죠? 안 갖고 오셨죠? 네. 다시 인쇄드릴게요. 오늘 남아서 그거 좀 하고 2-RPM 갖고 있으세요? 그 했었을걸요? 했었을걸요는 네, 뭐야? 했었어요. 가기 전. 2-RPM 다 끝낸 거예요? 네. 그러면 돼요. 평행사 변형의 결정 조건 5가지 얘기해볼래요? 조금만 얘기해요. 이제 넘어가면 한 30문제쯤 되네요. 충분히 할까요? 강의 하면 잘하니까. 자, 가볼게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라 빨리빨리 하고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 좀 해보고 싶어요.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래요. 4번이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얘는 강한 플러스죠. 얘는 약한 플러스예요. 얘는 없고요. 얘는 약한 마이너스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얘는 올라가는 게 없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강음. 상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세요. 두 별량의 순서쌍을 좌표로 해서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 맞죠?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을 때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이거 틀렸어요. 왜냐하면 달리에 카운터 팩트가 존재합니다. 거의 한 직선에 몰려 있지만 상관관계는 없다고 하니까 얘가 발리예요. 아까 전에 머리 둘레와 IQ 얘기했죠. 그러면은 나는 150이 넘어갔어야죠. IQ가. 그렇죠. 내가 발리예요. 그죠. 군대 가도 뭐 받는 게 없어갖고 주문 들어갔었거든요. 왜? 여기는 몇 분 보이시는데? 아, 당신도 IQ가 150이 넘나요? 아, 그렇군요. 돈 받으세요. 산전도에서 점들이 이렇게 막 터져 있거나 좌표축에 평행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상관관계 없다고 하죠. 오른쪽 아래로 향한다.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까다. 넘어갈게요. 와, NO2 이산화질소. N은 최외곽 전자수가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는데 산소는 최대 2개의 결합까지 되니까 N이 이렇게 붙으면 이렇게 해서
O와 이중 결합을 해서 NO2가 되는 뭐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랬을 때 대기질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산화질소가 많아지는데요. 그러면 교통량과 이산화질소 교통량과 이산화질소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아지면 이산화질소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5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예금액과 예금이자 상관관계 요즘에는 통화시간과 휴대전화 요금을 이렇게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죠. 그게 옛날 요금제죠. 요즘엔 통화시간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는 시간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따라줍시다. 통화시간과 휴대전화 요금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예금액과 예금이자 플러스죠. 통학거리랑 통학시간 이런 게 이제 그거죠. 플러스죠. 근데 이제 이것도 통학거리가 아싸리 멀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통학시간은 짧아질 수 있죠. 오히려 애매하게 멀면 길어지죠. 시력과 학력 얘는 상관관계가 없죠. 근데 아마 이런 거겠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력이 나빠졌을 것이다 라는 뭐 추론을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재능이 높은 친구들은요. 자, 확인 5, 6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좀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적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 영상 보시고 숙제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어디서 봐요? 알려줄게요. 네. 근데 2차 보등식 조금 남았어요. 네. 1시간 좀 안 되게 남았거든요. 좀 징그러운데요? 혹시 환공부증 있으신가요? 조금 징그러운데. 자, 요거 봐볼게요. 지금 1차 성적을 X축, 2차 성적을 Y축에 해놨어요. 그런데, 그럼 자, 1차 성적보다 2차 성적이 2차 성적이 더 높은 거였니? 낮은 거였니? 2차 성적이 높은 거? 낮은 거?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한 거네요.
자, 그러면 1차 성적이라고 하지 아니 2차 성적이라고 하지 말고 2차보다 1차가 낮은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1차가 x고 2차가 y죠. x보다 y가 작은 거잖아요. 자, 이거 하실 땐 앞으로 y는 x를 똑바로 그리세요. 근데 y 값이 x축, x 값보다 낮은 거, 즉 y는 x보다 y 값이 밑에 있는 걸 다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은 자, 여기 있는 거 봐봐요. 1차 성적은 10점인데 2차 성적은 8점이죠. x 값이 y 값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보다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고서 세는 게 빨라요. 그래서 8개가 되었습니다. 몇 개 이런 것도 연습 좀 해볼 거예요. 성적이 모두 6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밑에가 수학이니? 밑에가 수학 X축이 수학 점수인데 수학 점수가 60점 이상이야 초과야 이상이죠?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이거 X는 60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어야 하며 과학 성적은 Y축이니까 Y는 60 이상 있어야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걸쳐있는 것까지 포함. 왜? 이상이었으니까. 그래서 총 6명인데 전체 15명에 몇 명이냐고 물었으니까 15분의 6 곱하기 100을 해서 100분율로 환산해 주시면 40%가 됩니다. 요런 게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정리됐으면 소다론 핵심 문제 1, 2, 3, 4번을 해보면서 3, 4번에서 연습할 수 있을 거예요. 소다론 핵심 문제 1, 2, 3, 4번 한번 해보죠. 다음번 1태는 통계 전체에서 낼 것 같아요. 아마 통계 전체에서 이번엔 원 전체에서 냈거든요. 접선과 편이 이루는 점. 잘하니까 괜찮아요.
얼마나 게임을 열심히 했으면 핸드폰이 좋겠는데요. 안 그래도 엄청 열심히 게임하더라. 얼마나 열심히 해서 이렇게 게임하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1번. 별량의 값이 증가하면서 다른 건 감소해요. 음의 상관관계 오른쪽 하단으로 라는 걸 얘기하라니까 3번일 거예요. 1번은 양의 상관관계인데 좀 약해 보입니다. 2번, 5번, 4번은 관련이 없고요.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데요. 키와 몸무게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얼추 있어 보입니다. A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높은 거죠. 왜냐하면 이 직선을 내가 y는 x라고 했을 때 키에 비해 키가 x죠. 키에 비해 몸무게가 높아서 여기가 y는 x보다 큰 지점에 있으니까요. 여기는 x가 더 큰 부분이니까 얘는 그래서 몸무게가 무겁다가 맞아요. B는 키도 작고는 아니에요. 키는 큰 편이죠. C는 키가 작아요. D는 몸무게에 비해서 키가 압도적으로 크죠. 1번, 5번의 답입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요, 멀리 뛰기 점수가 실기 점수보다 높은 학생을 구하래요. 멀리 뛰기 점수 y가 실기 점수 잠깐만, 멀리 뛰기 점수가 달리기, 멀리 뛰기가 y가 달리기보다 x보다 높은 애들을 구해달래요. 즉 y는 x를 반듯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렸을 때 몇 명인지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 9명이 전체적으로 높이 있어요. 멀리뛰기 점수가 더 높이 있어요. 그러면 전체 100을 곱해주시면 45%임을 눈치챌 수 있고요. 달리기와 실기 점수가 모두 8점 이상인 학생들의 멀리뛰기 점수 평균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8점 이상, 8점 이상이니까 요 5명만 해당할 거거든요. 근데 이 5명의 멀리뛰기 실기 점수의 평균이 궁금해요. 그럼 10, 19, 8, 8이니까 9점이 평균이 나올 겁니다. 가운데가 대칭형이잖아요. 그래서 45%와 9점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열다섯 명의 성적인데요. 합이 150점이래요. x와 y의 합. x가 국어, y가 영어입니다. 합이 150점인 학생들을
구해달래요. 150점 이상인? 오케이. 150점인 라인을 그럼 먼저 그려야 될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50이라는 선을 먼저 긋습니다. 그러면 150이라는 라인이 저 위에 있으니까 중간에서 그리면은 x가 50일 때 100이에요. 60일 때 90이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x랑 y의 합이 150인 라인이거든요. 볼게요. 70,80이죠. 150. 80,70이죠. 150. 근데 그거보다 점수대가 더 위에 있거나 같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이 합이 150 이상이겠어요. 그래야지 9명 나누기 15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60%가 답이 되는 거죠. 정리 좀 해보시고요. 다 되신 분은요 145페이지에서 8번, 9번 해봐요. 8번, 9번.
자, 볼게요. 1차, 2차가 있나봐요. 오, 양궁이네요. 활을 쏘아 얻은 점수니까. 우리나라도 효자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김재덕 선수가 포유하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양궁할 때. 내 나이보다 여러분들 나이가 훨씬 더 가깝던데요, 김재덕 선수는. 그래서 엄청 막 10점 쓰면 포효하던 모습이 딱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1차 점수 x, 2차 점수 y의 평균을 x 더하기 y 나누기 2를 mb라고 놓으면 mb 평균인 거죠. 그럼 내가 이거를 y는으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m이 될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균이 높다는 건 y절편이 위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평균이 높으면 2m도 같이 높아지니까 y절편이 위에 걸려 있으면 직선 자체가 위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요 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싹 그어요. 여기가 평균이 제일 높아요. 여기 평균이 10이거든요. 10, 10으로. 근데 여기 9, 10이잖아요. 여기는 평균이 9.5예요. 여기는 9, 9 혹은 18로 들어가니까 여기 라인은 평균이 9인 라인들입니다. 즉 여기 라인 위에 있는 친구들은 평균이 모두 9인 거예요. 여기 라인 위에 있으면 9.5인 거고 여긴 10이잖아요. 근데 벌써 상위 4명만 선발한다고 했으니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어서 평균은 9점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괜찮으시죠?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갈 수 있는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이 친구는요, 조금 조건이 까다롭네요. 하나씩 가볼까요? 두 실기 점수의 차이, x, y일 때 두 실기 점수의 차이가 2점 이상이래요. 그러면 우리 차이를 계산한대요. 실기 점수 차이야. 차이는 절대값이죠. 이렇게 된다고 중1 때 배워요. 수직선 위에서. 즉 얘의 절대값이 2점 이상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실기 점수의 평균이 8이 돼요. 8점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내가 다 그릴 건데요. 선생님, 나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몰라요. 절대값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절대값 A가 1 이상이다 라는 말은 A값 자체가 1 이상이거나 A값 자체가 아싸리 마이너스 1보다 작아버리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1.5 들어가면 1.5가 나오니까. 혹은 절대값 B가 4보다 작대요. 그러면 B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 3, 2, 1, 0, 1, 2, 3, 4 이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B는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는 등호를 없앴어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쏙 들어가면은 절대값이 4보다 작을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A 자리에 y-x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y-x가 이 알맹이 자체가 아싸리 2보다 커버리거나 아니면 y-x가 아싸리 마이너스 2보다 작아버리면 되겠죠.
마치 a가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나온 것처럼요. 그러면 얘는 y는 x 플러스 2보다 크거나 y는 x 빼기 2보다 작으면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라는 거죠. y는 x 플러스 2를 그려라. 그거 윗부분이란다. y는 x 빼기 2를 그려라. 그거 밑에 부분이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y는 x 플러스 2 라인을 그리면 5가 들어가면 7이 나와야 되니까 5,7, 4,6 이렇게 하나 있고요. x 빼기 2면은 5가 들어갔을 때 7이 들어갔을 때 5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기보다 위에던가 요거보다 밑에던가 얘를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얘가 1번 직선, 2번 직선이라고 할게요. 보면은 특히 이렇게 물결표 쳐져 있는 그래프 있죠. 이 물결표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물결표는 이 밑에 부분을 생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점을 잡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여기는 5,7을 지나죠. 그래서 5,7을 미리 표시하고 땡긴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7,5를 지나죠. 그래서 7,5를 잡고서 그대로 민 거예요. 여기는 지금 왜곡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까지만 그리시는 게 맞아요. 왜 여기가 5를 의미하지 2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동시에 둘의 평균이 8 이상이어야 하니까 x 더하기 y는 8 이상,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상이니까 명령하고 있죠? 너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8인 점을 그려봐. 그리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범위 구해봐. 라고 하니까 얘 4,4 있잖아. 4,4 하면 안 될 것 같다. 6, 아니야. 평균이 8 이상? 여기 왜 2를 안 곱했니? 그러면 x에다 8 넣었을 때 8,8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8,8인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요거 3번 직선 3번 직선 위에 있으면서 1번 직선보다도 위에 있는 여기 범위나 2번 직선보다는 아래에 있는 여기 범위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점은 전체 20개 중에 3개여서 곱하기 100을 하면 15%가 됩니다. 이렇게 영역 구분으로 하면서 좀 가봤어요. 여기 근처에서는 왜곡이 심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점을 찍어서 가는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y가 x 플러스 2 이상이 있다 하면 y는 x 플러스 2를 그리라는 거예요. 그린 다음에 그거보다 위에 있는 점 찾는 거니까. 자, 요거 좀 정리해 보시죠. 정리 좀 해보시고요.